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접이식 자전거는 지식경제부에서 고부가 자전거 개발 지원 사업으로 이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정부 출연금 약 3억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아메코 카본텍이라는 회사랑 같이 진행해서 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고기능 구조의 접이 구조를 개발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좀 취약한 디자인을 갖다가 정말 사용자 중심의 어떤 편의성이 가미된 그런 감성적인 디자인을 실시를 하고 경량을 위해서 카본 복합재를 활용을 하자. 그런 걸 가지고 중량은 약 6kg 내, 약 한 6.9kg 정도 저희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무게를 달성한 그런 자전거입니다. 통상적인 이제 저희들 개발 체계에서는 3개 기관이 각자에 맞춰진 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쭉 개발을 했었고요. 우측에 보이는 것은 가운데 보이는 부분에 이제 디자인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료 조사 및 분석. 근데 여기 자료 조사 분석 단계에서 특허나 아니면 디자인권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실시를 했었고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경쟁 제품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 컨셉이나 방향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스케치, 모델링, 렌더링을 통해서 디자인 모컵이나 시제품을 만들고 설계, 그래서 쭉 이제 금형 양산 제작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과제를 쭉 진행을 하면서 자료 분석을 먼저 쭉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전부터 키프리스는 늘상 많이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디자인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선행으로 출원이나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2009년에 키프리스를 통하면서 조사를 하다가 그때 이제 디자인 맵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희가 늦긴 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키프리스 통해 가지고 접이식 자전거에 대한 특허를 쭉 검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접철 자전거나 폴딩 바이스클, 그 다음에 접이 자전거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에 한 640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른 그 구조를 갖다가 쭉 저희들이 다 골라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 하고 가장 유사한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개발 컨셉에 어떤 유해 요소가 될 수 있는 특허들을 다 검색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쭉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피봇, 어떤 접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 이제 중앙 피봇 방식의 그런 접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스트라이드하고 유사한, 물론 이제 스트라이드는 이제 특허가 다 공개가 됐지만, 풀렸지만, 국내에도 스트라이드하고 비슷한 그런 특허들이 많이 출원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특허 분석을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접이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접이구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구입한 자전거들인데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이제 버디의 제품이나 다운 제품, 그 다음에 브롬튼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접이식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가 접이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하였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수평 피봇이나 수직 피봇을 갖다가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뒷바퀴가 회전한다든가 그러한 제품별 특징을 다 저희들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런 접이 구조에 대한 분석을 쭉 한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 맵을 활용한 예가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디자인권 조사를 하면서 쭉 디자인 맵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검색 조건에다가 바퀴의 개수는 2개, 그 다음에 비접이식이냐 접이식이냐, 그 다음에 생활 자전거냐 MTB냐 이런 검색 조건을 넣게 되면 좌측처럼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정도만 저희가 활용을 했었는데 보이는 우측의 기능을 별로 활용을 잘 못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이제 우측에 대한 여기에 보면 통계, 그 다음에 포지셔닝 맵, 그 다음에 이미지 맵이라는 게 이쪽 우측에 있는 그런 맵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런 통계 데이터까지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접이식 자전거에 대해서 등록 국가별 통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등록권자의 통계도 나오는데 그게 엑셀 데이터로까지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국가나
또는 경쟁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특허 전략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 통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그 디자인 맵에 이제 포지셔닝 맵이라는 게 있는데, 디자이너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디자이너들의 포지셔닝 맵은 경쟁사 제품을 벤치마킹해서 이 제품이 그리드 안에 어떤 포션에 위치해 있는가,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보면 디자인의 트렌드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어떤 디자인의 타겟을 갖다가 저희들이 설정할 때 저런 포지셔닝 맵을 잘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그런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포지셔닝 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유행에 대한 포지셔닝 맵, 여기서는 뭐 그 내용을 보면 프레임이 어떤 그 다이아몬드 프레임인지 아니면 비정형화된 어떤 프레임인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마찬가지 이제 프레임 형상 포지셔닝 맵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서베이나 아니면 뭐 책자를 통한 서베이는 다양성은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왜 그러냐면 정확한 그 제품의 출시일까지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서베이에서는 제품의 출시일이나 어떤 등록일 이런 것들은 시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확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디자인 맵에서는 적어도 등록 시점이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흐름, 트렌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설명을 하면 신뢰감 많이 주시죠. 그래서 어떤 통계에 근거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는 디자인 맵이 우수한 장점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 맵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미지 맵이 제공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검색 조건을 넣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다이로그 박스가 뜨고요. 여기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 중에 셀렉션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리드에 이제 를 격자를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심플, 컴플렉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단어 선정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품을 드래그를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형태의 변화라든가 어떤 그런 디자인의 트렌드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자체적으로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맵이나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 맵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더 데이터가 보완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미지 맵이라는 건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컬러나 형태의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잘 나타나야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디자인 맵에서 구현되는 것은 일단 컬러라기보다는 이제 모노톤도 많고 그냥 라인 드로잉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디자인 분석은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에 추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찾은 그 디자인 맵에 나왔던 이미지나 그 모델명을 가지고 이미지를 저희가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A, B, C, D에 대한 어떤 디자인 트렌드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A 존, 뭐 B, C, D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제 좌측에 설명된 것처럼 A는 일반적인 다이아몬드 프레임 구조의 어떤 직선적인 프레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나갈 곳은 이제 D쪽 코너인데, 이쪽에서는 하이드로포밍이나 카본을 프레임 소재로 사용한 그 어떤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이제 역동적인 형상 구현이 가능하다. 즉 디자인의 흐름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도 A군에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메탈이라는 소재의 가공상 한계점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혼재하고 있는 건데, 좀 고급차로 갈 경우에는 D존에 있는 그런 소재나 이런 것들의 영향에 있어서 가고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것들은 조금 가격이 낮은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중국산 제품하고 싸울 수 있는 제품하고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고부가치는 자전거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D존에 타겟을 설정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이미지 맵에 대한 그 트렌드 분석을 쭉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또한
디자인 맵에서는 그 이제 디자인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유의미한 정보들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좌측처럼 소재 및 뭐 어떤 가공 기술에 대한 정보도 담겨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 전기 자전거를 이제 만도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기 자전거에 대한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디자인 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디자인 맵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디자인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세 가지 안에 접이 구조에 대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 튜브 피벗 방식이나 포크 피벗 방식, 그다음에 센터 피벗 방식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1번, 2번은 일반적인이겠죠. 이제 프레임의 중간을 접고 그다음에 뒷바퀴를 앞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지는 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돌리고 뒷바퀴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접이하는 거죠. 근데 저희 건 뭐냐면, 이건 이제 크랭크 축이라고 페달이 있는 건데요. 이 크랭크 축 자체가 나선형 기어, 즉 헬리컬 기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크랭크 축이 접히는 거죠. 즉 다른 거하고 차이점은 피봇이 한 개라는 거죠. 동작이 한 가지. 다른 것들은 2번씩 하고 또 3번씩 해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만 접으면 바로 접이가 된다는 것에 이제 특징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각각 또 3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3D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간섭의 문제라든가 어떤 사용성 문제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4분의 1 스케일 모델까지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센터 피벗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안에 대해서 사용성 평가나 간결성, 편리성, 휴대성이나 이런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평가를 했는데, 센터 피벗 방식의 크랭크 축을 접는 요 방식을 최종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디자인의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고요. 그다음에 3D 모델링, 그다음에 이제 3D 렌더링.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이러한 형태의 자전거를 가지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보여지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접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펼쳐 있을 때 그 다음에 센터 방식으로 접혀지면서 이제 이 핸들 프레임도 접혀지고요. 이제 그 시트 튜브도 이제 내려가면 최적화된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사실 디자인 맵을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어떤 접이 구조를 개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저희 회사한테 참 좋은 기회가 됐고 계기가 됐었던 건 2010년에 열린 이제 타이베이 국제 자전거 전시회인데, 저희가 이렇게 만든 제품을 가지고 전시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발한 것만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됐었는데, 많은 이제 바이어들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출원했냐, 첫째가.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확보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능을 딱 설명하더만, 당신네들의 그 가지고 있는 특허가 센터 피벗 방식의 그 헬리컬 이게보다 더 중요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다. 즉 뒤에 시트 튜브를 보조해주는 요 그 조립 구조체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어떻게 했느냐, 저희들은 생각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전시회 끝나자마자 저희가 변리소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고 이제 특허 출원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그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부터가 문제였었고, 그걸 갖다가 판단할 수 없었던 건 그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변리사님한테 쭉 설명을 하니까 정확한 그 대만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잘 얘기해 준 것 같고, 빨리 출원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까지 됐고요.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그 나선형 기어를 이용한 접이 구조가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이쪽 구조, 잠금 조립체, 뭐냐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 시트 튜브하고 뒷바퀴에 가장 스트레스 힘을 많이 받거든요. 이 잠금 조립체를 저희들은 스프링 하나만 넣어가지고 손쉽게 분해되고 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바로 이제 저희들이
국내 출원을 해서 등록까지 됐고 현재 PCT 출원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허의 중요성이나 어떤 시점에 대한 중요성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디자인 프로젝트 선행 단계에서 특허 분석을 갖다가 좀 정규화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경쟁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나 디자인 위주로만 이제 조사를 했었었는데, 그럴 게 아니라 특허도 우리가 조사를 하자. 즉, 제가 지금 자전거를 개발하는 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저희 회사한테 디자인 용역을 의뢰를 했었을 때 그 디자인권도 이제 검색을 하고 그걸 정규 프로세스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디자인권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주기도 하는데 디자인 맵을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을 하자. 그래서 디자인권 조사나 분석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통계나 포지셔닝 맵, 이미지 맵을 많이 활용을 해서 좀 더 클라이언트한테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하자. 그래서 회사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 개발하는 그 디자인에 대한 경쟁력도 좀 높여놓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창출이 좀 멀고 어렵고 그래서 좀 등한시했었던 게 사실이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항상 디자인 데이터만 넘겨주면 데이터에 이것만 되면 디자인 프로젝트가 끝나는 거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디자인권 확보를 하는 지원까지가 저희 프로세스의 끝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용역을 받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 이관하고 또 저희가 있는 자료 가지고 디자인권 출원까지가 저희의 이제 그 프로젝트의 끝 순서로 이렇게 이제 저희의 프로세스도 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자체에서도 이제 대표 변리사를 갖다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직무 발명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게 이런 벨릭스를 개발하면서 저희 코엔이 좀 변화된 모습이었었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디자인 권리보호 가이드북이라고 그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이제 특허청하고 이렇게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료조사 및 수집부터 단계별로 나오는 것들이 어떤 지적재산권화 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저작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및 전개 시각화에 있어서도 최종 결정된 한 기한만 디자인 출원이나 등록이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나 3D 모델링 렌더링 단계도 충분히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 출원 등록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클라이언트나 저희들도 이제 숙지를 좀 시키고 많은 지적재산권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황입니다. 총 한 40여 건 이상 좀 저희들이 출원을 했고요. 약 등록된 건 한 20여 건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디자인회사 하니까 이제 디자인권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저희 회사하고 무관한 아마 예를 들면 자전거 대중교통 환승 연계 시스템이나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자전거용 단말기, 그 다음에 전기자전거 렌트 방법 및 시스템,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출원을 완료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전거 대여 시스템 및 대여 방법, 여의도 상암이나 경남 창원, 그 다음 대전에 있는 고향에 있는 이제 대여 그 공공자전거 아실 겁니다. PBS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카드 기능 있는 신용카드를 지정은행에서 발급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터넷 회원 등록을 한 다음에 또는 키오스크 가지고 이제 그 카드를 등록을 하고요. 그 카드를 가지고 대여할 때 됐다가 사용하고 반납할 때 또 되거든요. 보통 이런 시스템을 전체 구축 비용을 자전거 대수로 환산을 하니까 나누면 한 3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프랑스 파리 벨리브에 있는 건 한 700만 원대, 경남 창원에 있는 건 한 38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지자체가 확산을 못해요. 너무 비싸니까. 또 그렇게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연간 운영하는 운영비용, 창원에 3,000대가 깔렸는데 3,000대에 대한 운영비용이 55억입니다. 1년에. 그래서 저희가 요걸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출원을 했고, 요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플만 실행시키면 대여 반납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저 자전거가 한 20대 있는 것을 하나의 스테이션이 나오는데 그 스테이션에 전기공사 안 들어가죠. 토목공사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걸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전체 구축 비용을 자전거 대수로 하니까 한 140만 원 정도. 운영비는 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저희들이 출원을 했었던 것은 사실은 벨릭스를 통해서 얻었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공이 좀 쌓여서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좀 내게 됐습니다. 또한 중요성을 알다 보니까 저희가 요거는 저희들이 요 두 번째 건 냈는데 요거는 일진그룹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어요. 내 비즈니스 하는데 내가 필요한 특허가 딱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특허를 안 써요. 그래서 IP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이 특허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진그룹에서 3건을 저희들이 양도 받았죠. 그리고 또 이제 요런 특허도 불량 검출 기능을 구비한 LED 장치. 이제 신호등이나 가로등에 LED 다 쓰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LED에는 다 저항이 붙게 되는데 그 LED에 문제가 생기면 전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전압의 변화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관리인차한테 보내주면 어디 신호등은 전구가 몇 개 나갔다, 어디 가로등 몇 개 나갔다는 걸 검출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저희가 코엔 디자인에서 코엔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올 1월 1일부로요. 근데 디자인은 계속 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고요. 저도 제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니까 지금도 디자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디자인 사업본부 따로 그린 IT 사업본부에서 자전거하고 친환경의 그런 IT 기술을 저희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었지만 그 선택이 잘 됐다는 걸 보고요. 기업은 대부분은 흥하지만 쇠락하기 마련인데요. 정말 성공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S자 곡선이 반복이 되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00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아마 2009년부터 약간 이제 회사가 정체되거나 하락을 하게 되는 시기였었는데 이 시점에 이제 벨릭스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걸 2010년까지 이제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그 과정에 지적재산권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이런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해서 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개척하는 그런 코엔이 되고자 합니다.